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직장을 은퇴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오면 삶의 한 궤도가 끝나고 또 다른 궤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민은 바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입니다. 긴 시간 몰두했던 업무나 가사 부담에서 해방되는 반가움도 잠시, 이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곤 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막상 고정 수입이 줄고 사람과의 교류도 줄면 경제사회적 불안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은퇴 이후의 삶은 젊은 시절보다 더 큰 선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무와 책임이 일상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활동에 내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를 스스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생각해 온 취미 활동도 이때는 엄연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아서 시작한 놀이가 오히려 건강을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미가 발전의 사회의 작은 기여나 수익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늦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되면 기존 활동에서 해방된 만큼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대담한 시도도 부담 없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창작 활동, 운동, 봉사, 공부 등은 지금 도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점입니다. 물론 체력적, 경제적 사정 등 현실적 제약이 따르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맞는 형태로 조절해가며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년기를 풍요롭게 만들며 동시에 돈과 시간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걷기와 사진 찍기부터 도서관 생활, 외국어 배우기, 봉사, 운동, 재테크, 그리고 요리 문화예술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길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취미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채우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걷기와 사진 찍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되고 운동화 한 켤레와 스마트폰 카메라 정도면 훌륭한 준비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깐 동네를 돌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걸으면서 눈에 띄는 멋진 풍경이나 꽃, 동물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담아두면 시간이 흘러도 그 순간의 느낌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 더욱 재미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사진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지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장면을 마음대로 찍다 보면 조금씩 요령이 생기고 사진에 담긴 꽃과 나무, 하늘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걷고 사진을 찍어두면 계절이 바뀌는 순간순간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뿐 아니라 몸을 꾸준히 움직였다는 사실에서 오는 뿌듯함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나 무릎이 좋지 않아 멀리 가기 힘든 분들은 가까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풍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작은 꽃 한 송이나 의외의 장면을 포착하는 즐거움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보정하거나 편집하는 과정도 쉽고 단순해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가족 단체방이나 SNS에 공유하다 보면 이야기 거리가 늘어나고 다른 사람이 찍어 올린 사진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일상의 소통이 한층 활발해집니다. 꾸준히 걷고 사진을 찍으면 자연스레 건강을 챙기게 되면서 내 생활 리듬에도 규칙이 생깁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어딜 돌아볼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구석구석 풍경을 찾아보는 과정은 무료함을 없애줍니다. 걷다 보면 외출을 주저했던 마음도 점차 사라지고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은 장면을 포착하다 보면 삶의 작은 행복을 다시 세세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걷기와 사진 찍기가 만난 취미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신체 건강, 정신적 즐거움,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천할 만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에 가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을 책만 많은 조용한 곳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요즘의 도서관은 편안한 의자와 쾌적한 환경을 갖춘 휴식 공간이자 문화 생활을 위한 작은 종합시설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 있다면 하루 일과 중 일부를 그곳에서 보내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원하거나 따뜻한 공기가 반갑게 맞아주고 여러 종류의 책과 잡지, 신문이 늘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어 읽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골라볼 수 있습니다. 책을 꼭 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한 의자에 앉아 한두 시간 신문을 훑어보거나 흥미로운 잡지를 펼쳐서 사진과 글을 구경해 보다 보면 지루했던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도서관의 특강이나 전시, 영화 상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갑 부담이 없고 다양한 주제의 강의나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쩌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큰 장점 중 하나는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자꾸 TV 앞에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기 쉽지만 도서관으로 한 걸음 나서면 내가 오늘은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란다는 점이 좋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다루는 책이라도 한두 장 읽어나가면서 관심 분야를 찾게 되면 금세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 책 목차만 살펴보다가 여러 분야로 생각이 확장될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지만 미뤄둔 역사나 문학에 도전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이 많아서 간단한 검색부터 문서 작성까지 해볼 수 있으니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일을 시도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시끄럽게 떠들 필요도 없고 그저 묵묵히 책 세계에 빠져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누적하다 보면 읽고 싶은 책이 점점 늘어나고 글 읽는 재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혼자 틀어박혀 무료함을 느끼기보다는 동네 도서관으로 산책 삼아 나가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곳이 주는 잔잔한 즐거움이 쌓이면 인생 후반부의 풍성한 이야깃거리와 마음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국어 공부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든 무료 강의를 찾아볼 수 있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을 익히거나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보는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이어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은 들어봤다 하고 귀에 익숙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외국어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하루에 단어 몇 개만이라도 익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외국어 수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과 대면하여 배울 수 있으면 발음이나 표현을 교정받기에 한결 좋고 모임에 나가면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자연스레 교류가 생깁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화상 수업에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손주에게 도움을 청해 간단한 영상 채팅 프로그램을 깔아두고 국내외 선생님과 연결해 대화 연습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을 스스로 말하고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면 막연했던 외국어가 조금씩 몸에 익게 됩니다. 게다가 외국어를 공부하면 머리가 자꾸 깨어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그 언어 특유의 문장 구조를 익히면서 머리를 계속 써야 하니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간단한 말 몇 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재미도 커지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또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직접 간단한 주문이나 길 안내를 해볼 수 있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천천히 배워보면 의외로 쌓여가는 실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이 즐겨보고 들을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 부르면서 가사를 외울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언어별 강의를 클릭해 조금씩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딱딱한 교과서 대신 흥미로운 주제나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훨씬 낮아집니다. 점차 단어나 문장의 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몰랐던 세계와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기쁨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외국어를 배워두면 실제 대화를 시도해 볼 기회가 생길 때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말을 구사하기는 어렵겠지만 모국어 외의 언어로 한두 마디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보람은 무척 큽니다. 네 번째, 봉사활동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쉽지만 막상 시니어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보면 의외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손재주가 좋다면 장난감, 수리 활동이나 재봉봉사를 해볼 수 있고 동물을 좋아한다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산책을 돕거나 사료 관리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는 어르신에게 간단한 기능을 알려주는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큰 기술 없이도 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삶이 한층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또 봉사단체나 동호회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을 만나 친목을 쌓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생기는 셈입니다. 게다가 활동 중에 이동하거나 물품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체력 문제가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 1회 혹은 월 2회 같은 식으로 일정을 짜면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봉사를 이어가면 내 인생에 남는 것과 남에게 주는 도움이 동시에 커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구도 완전히 혼자일 수 없고 서로 손을 잡아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봉사활동은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며 노년을 보다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취미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삶에 활력을 주는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통증이 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움츠러들기 쉽지만 오히려 꾸준한 운동이 이런 문제를 줄여주고 기분까지 맑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집 앞 공원에서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의 준비 운동을 한 뒤 천천히 공원을 돌면 땀이 살짝 맺히면서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호흡도 고르게 되면서 기분이 한결 상쾌해집니다. 만약 혼자서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 편이라면 가벼운 운동 동호회나 산악회에 가입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맞춰 나가게 되고 서로 격려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등산을 살짝 시작해보면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오르내리는 동안 다리 근력이 생기고 폐활량도 좋아집니다.
물론 갑자기 높은 산에 도전하거나 무리를 해서 등산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편한 길로 올라가 보기처럼 작은 목표부터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헬스장이나 실내 체육관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강사의 지도를 받아 기본 동작을 배울 수 있고 무릎이나 허리 등 특정 부위가 약한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기구만 활용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 많아 과도한 중량 대신 가벼운 코스를 여러 번 반복하며 근력을 점진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이 조금씩 생기면 일상에서 가벼운 집안일을 할 때도 한결 수월해지고 오랜 시간 앉아 있다 일어날 때 무리가 덜 가는 이 점도 누리게 됩니다. 게이트볼이나 파크 골프 같은 운동도 은퇴 후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비도 크게 비싸지 않고 너무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아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한껏 땀을 내는 달리기나 축구 같은 운동이 어렵다면 이런 가벼운 구기 종목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운동은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몸의 상태와 마음가짐 모두 좋아진다는 장점이 뚜렷합니다. 더불어 같이 운동하는 동료나 친구가 생긴다면 외로움을 덜고 안부를 물을 곳도 많아집니다. 한번 해보고 체감한 효과가 좋다면 조금씩 목표를 늘려가거나 다른 종류의 운동으로 폭을 넓혀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6번째, 재테크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면 노년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나 사업 수입에 의지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정기적 수입이 줄어들기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경매 같은 분야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해 보여 겁이 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책이나 인터넷 강좌가 많아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안전하게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손주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 강의에 참여해 보기도 권장합니다. 여러 사람과 수업을 듣다가 마음이 맞는 분을 만나면 같은 취미 모임처럼 경제 공부를 함께 할 수도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재테크가 꼭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처럼 비교적 쉽고 안전한 금융상품부터 시험 삼아 투자해보고 자신이 잘 맞는 분야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년의 재테크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적당한 이자나 소수익만 있어도 생활비에 도움이 되고 내가 스스로 돈을 운영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물론 투자에는 늘 위험이 따르므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 자금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사기성 정보도 많으니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공식 교육 자료를 참조해 판단력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부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를 찾아가면서 금융상품의 조건과 수수료, 구조를 배워두면 더 이상 남들이 하라니까 그냥 믿고 한다는 식의 막연한 접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지키면서도 조금씩 불려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면 경제에 관해 문외한이었던 분들도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나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실제로 적은 금액을 경험 삼아 투자해보면서 감각을 익히면 좋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관심을 두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되고 자칫 무기력해지기 쉬운 노년에 새로운 도전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7번째, 요리나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일상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요리부터 생각해보면
평소 습관대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던 식습관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변화가 생깁니다. 가족들에게 만들어 줄 음식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시피를 찾게 되고 재료를 보다 신선한 것으로 고르면서 건강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면 다양한 국이나 찌개, 샐러드 같은 실생활 레시피부터 이탈리아나 일본 요리처럼 색다른 메뉴까지 배우는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 과정에서 만난 이웃들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서로의 음식 경험담을 나누면서 중노년층도 활발하게 교류하게 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술 분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보면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사진 전시 관람 같은 활동들이 눈에 띕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 연필로 낙서를 해보거나 방과 후에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 본 기억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해 볼 좋은 시기입니다. 기초적인 재료나 악기만 있으면 집에서 혼자 책이나 유튜브 강의를 참고해 연습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전된 실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잊고 지냈던 그림 실력이 조금씩 되살아나거나 악기 연주가 점차 원활해지는 과정을 통해 나도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물관을 정기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문화생활을 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집에만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외출을 자주 하고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나 음악회를 접해보면 일상의 무기력이 줄어들고 눈과 귀가 즐거워집니다. 그런 곳에서 우연히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전시 작품에 영감을 받아 집에서 직접 드로잉을 해보거나 독특한 손공예 작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요리와 예술 같은 취미는 단지 결과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익히고 화려한 색채를 다루고 손과 눈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활동은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키워주어 노년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부담 없이 시작하고 재미있으면 조금씩 확장해가는 태도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고가의 예술 장비를 사들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성취를 하나씩 이뤄나가다 보면 그것이 온전한 나만의 취미가 되고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노년은 한편으로는 삶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관심사와 취미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일과 가정에 매여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활동을 이제 뒤늦게라도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의 체력과 에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큰 비용이나 대단한 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앞서 살펴본 7가지 취미, 즉 걷기와 사진 찍기, 도서관 생활, 외국어 공부, 봉사, 운동, 재테크, 그리고 요리와 예술 활동까지 모두 비교적 쉽게 시작하고 오래 즐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에 끌리는지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라도 시도해보면 이전과는 다른 생동감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무리 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자세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짧은 산책만으로도 충분하고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도 무료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공공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조금씩 맛보기부터 접해보면서 흥미가 생기면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시작한 취미가 어느새 삶의 귀한 활력소가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작은 성취가 쌓여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구나라는 즐거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잠시 망설여지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도 한 걸음씩 옮겨보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나도 몰랐던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고 외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마저 깜짝 놀랄 만큼 활달한 분위기로 바꿔 줄 기회가 바로 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멋진 시작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에 드는 취미 하나를 골라 천천히 시도해 보길 권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